이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의 원스는 이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에블린의 이야기인데요. 에블린은 늘 이 세금 신고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었어요. 빨래방을 운영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타님도 오빠님도 어서오세요.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이 영수증 처리를 하고 세금을 또 국세청에 가가지고 이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디에다가 썼고 어디에다가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맨날 이제 영수증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국세청 조사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늘 머리를 꽁꽁 싸매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그녀 혼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건 아니었고요. 남편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에블린과는 성격이 좀 달랐어요. 에블린 좀 약간 당차고 모든 게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살짝 여장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돌라님도 어서오세요. 남편 웨이먼드는요. 우유부단하고 착하고 말도 다정다감하게 하고 근데 그런 점들이 사실 아내인 에블린에게는 못 믿었고 기댈 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죠. 마치 무능력한 사람으로 에블린은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둘 사이의 부부 생활도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부부라고 하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많이 싸우긴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부부는요. 일방적으로 에블린이 에이먼드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웨이먼드는 그럴 때마다 늘 에블린을 잘 받아주었죠. 한편 에블린에게는 딸이 있었는데요. 딸이 또 굉장히 속을 썩여요.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그냥 남들 가는 평범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마치 젊었을 적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에블린이 받아요. 그래서 딸이 평범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성소수자예요. 여자를 좋아해요. 심지어 이 여자친구 이름이 베키라는 친구인데 집에 베키를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에블린의 딸 조이는요. 미국어,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에블린은 미국에 사는 중국계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어가 좀 더 익숙했고요. 딸 조이는 영어가 좀 더 익숙한 사람이었는데요. 미국어가 아니고 영어입니다. 그래서 에블린은 오늘 국세청에 가서 영수증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딸 조이랑 같이 국세청을 가기로 합니다. 대피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핫합니다. 해피님 어서오세요. 에블린도 역시 영어를 하긴 했죠. 근데 유창하진 않았어요. 살짝 어눌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소통이 가능은 하지만 사실 본국어가 좀 더 편했었죠. 바닥이 안녕.
에블린이 딸 조이를 보자마자 또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여자친구라고 해서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또 베키가 여자니까 이걸 자기 친아빠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를. 중국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 사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에블린이 친아빠, 그러니까 조이에게는 할아버지죠. 조이의 여자친구를 그냥 친한 친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조이는 자기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에블린에게 다가가서 엄마 오늘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 네, 조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너무 그 세금 신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딸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지 못합니다. 오히려 딸의 대화를 외면해버리고 말죠. 거기다가 자기 할아버지에게는 내 여자친구를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여자친구하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버립니다. 조이가 엄마가 뭐라고 한들 상관이 없었어요. 조이는 이제 그때 엄마한테 오만 정이 떨어져가지고 나는 더 이상 엄마랑 대화를 시도하지 말아야겠다. 엄마는 원래 저런 사람이지 난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하지 않고 남남처럼 살 거야 하고 그냥 뛰쳐나가버립니다. 결국 에블린은요 혼자서 국세청을 가야 했어요. 하지만 에블린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죠. 코올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였는데요. 근데 이 아버지도 사실 에블린에게 좀 둘 사이가 원활히 좋지만은 않았어요. 아버지가 또 굉장히 고집이 있으신 분이고 고지식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연세가 많이 늦어가지고 한풀 꺾였지만 에블린을 볼 때마다 에휴 못마땅해 하면서 에블린에게 꼭 한마디씩 지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친아빠입니다. 과거에는 에블린이 웨이먼드라는 지금 현재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집에 데려왔을 때 엄청 반대를 하시고 결국 그 일로 에블린과 웨이먼드가 집을 나가가지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이 더더욱이 못마땅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버지와 그리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남편과 함께 국세청의 건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게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층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남편이 갑자기 눈빛이 변합니다. 남편하고 친아빠하고 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눈빛이 막 변해요. 그러더니 에블린에게 당신은 지금 위험에 빠졌어. 나는 평범한 웨이몬드가 아니고 웨이몬드 몸에 접속을 한 알파 웨이몬드라고 해! 라고 본인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세계에는 정말 많은 웨이몬드들이 있고 이 평행 우주 마냥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여러 웨이몬드가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너를 만나러 이 웨이몬드의 몸을 빌렸다라는 정말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에블린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평소에도 실없는 소리를 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실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정신이 나간 양반 하면서 그를 무시합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 웨이몬드가
무선 이어폰처럼 생긴 진짜 이어폰 아니지만 그거를 웨블린의 양쪽 귀에다가 꽂아주는데요.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해보라면서 그 양쪽 귀에 터치를 합니다. 어느 나라 영화냐고요? 어느 나라 영화지? 미국일 것 같긴 한데. 중국계 미국 영화예요. 이민 와서 이제 세탁소를 하는 중국 그 이야기라서 중국인 이야기라서. 아무튼 그 무선 이어폰 같은 걸 에블린이 귀에 꽂아주고서 터치를 한번 하니까 에블린이 정말 한 번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본인이 갓난아기 때 태어났던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이 되는 과정, 그리고 처음 내 남편 웨이먼드를 만났을 때, 첫사랑에 빠졌을 때, 아버지에게 웨이먼드를 보여주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했을 때, 웨이먼드와 함께 빨래방을 차렸을 때, 딸 아이 조이를 낳았을 때 그 행복감, 그리고 그 조이가 말을 안 들었을 때의 그 상실감, 그 모든 것을 눈앞에서 영화 보듯이 한번 쫙 흩어서 눈앞에 보인 거예요. 마치 내 정신이 거기에 끌어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웨이먼드가 껴주었어요. 알파 웨이먼드. 신식 이어폰이었나 봅니다. 어쨌든간 그래가지고 에블린이 그 세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최신 기술이죠. 그 세계는 좀 더 발전된 최신 기술이 난무하는 그 알파 세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블린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구와는 또 다른 환경의 지구였죠. 어쨌든 에블린은요, 방금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직접 몸소 체험을 해가지고 웨이먼드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하는 말이 실제구나. 그리고 남편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남편은 그 순간 종이를 한 장 내밉니다. 그 종이 뒷면에는 에블린이 이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해야 되는 일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정말 뜬금없는 일들이었어요. 첫 번째, 신발을 양쪽 다 바꿔 신는다. 두 번째, 청소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버튼을 누른다. 네 번째, 심호흡을 크게 한다.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규칙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웨이먼드는 당신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엘리베이터 밖을 나서면은 웨이먼드는 알파 에이먼드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웨이먼드에게 아무리 지금 이야기를 설명해봤자 답을 주지 못한다. 시간이 없다. 라고 설명을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에블린이 웨이먼드에게 당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지만요. 알파 웨이먼드가 빠져나갔던 에블린의 현재 남편은요. 진짜 그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엘베는 이 세계와 통하는 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같이 휠체어를 타고 있지. 어쨌든 에블린은 국세청 조사관에게 가는데요. 이 조사원은요, 엄청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 노란 머리에 딱 뿔테 안경을 쓰고 굉장히 깐깐한 눈으로
당신들 탈세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다 알아봐 주겠어 하는 그 오라 있잖아요. 막 풍기면서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씩 보는데 좀 뜬금없는데 이 빨래방을 운영하는데 이 영수증 처리된 거를 보니까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노란 머리, 조끼 입은 사람. 그리고 빨래방에 필요 없는 물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결제가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조사원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에블린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더구나 오늘은 에블린이 방금 몰티버스의 한 장면을 경험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조사원은 에블린을 다그치고 있고 에블린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 알파 웨드먼드가 준 규칙적인 종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계속 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신발을 바꿔 신어보자 하고 신발을 바꿔 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청소함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하고 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블린이 뭔가 이렇게 정신이 뿅 하고 점프하듯이 눈을 떠보니까 국세청의 반대쪽 방에 청소 관리함이 있었는데 그 방으로 순간 이동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알파 웨이본드도 눈앞에 있었는데요. 알파 웨이본드는 지금 한시가 급하다면서 당신이 이 세계를 유일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엄청 위험에 처했다고 웨이몬드가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노리고 있는 조두부 바키라는 굉장히 좀 이 우주 자체를 파괴시키려는 그 괴물 같은 여자가 있고 그 여자에게서 알파 에블린은 결국 살해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순간이동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순간이동인 거죠. 몸은 거기에 있는데 정신이 순간이동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이 조금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이 점프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에블린이 청소 관리함에서 알파 웨이몬드랑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앞에서 조사원이 뭐라고 다그치면 다시 에블린의 정신이 조사원 현재 시점으로 또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에블린을 쫓고 있는 조투부 바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알파 에블린을 살해한, 그러니까 알파 웨이본드의 아내를 살해한 사람이었고 그 조투부 바키는 그 알파 에블린뿐만 아니라 여러 에블린 역시 죽인 아주 포악한 여자였어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알파 웨이먼드는요. 알파 에블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 그 알파 에블린은 굉장히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지금 에블린은 사실 실패를 너무 많이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만 해가지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빨래방 주인으로서 무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맨날 남편을 욕하면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소중히 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현 시점의 에블린이었다면은 다른 세계 에블린은 그야말로 능력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그 점프를 하는 기능, 지금 에블린이 청소 도구함으로 점프 같은 걸 했잖아요. 그런 거를 막 본인이 만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주고
신체적인 능력도 엄청 뛰어나가지고 굉장히 세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알파 에블린을 좋아했지만 알파 에블린이 이 조두부 파키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두부 파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를 극한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막 그 실험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뭐 점프도 하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뇌에 손상을 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두부 파키의 이 뇌가 어느 순간 팡 하고 정신이 터져버려요. 그리고 조두부 파키는 어느 순간 고장이 난 상태로 자기를 실험했던 알파 에블린을 죽이고요. 다른 우주 속에 있는 에블린들도 찾아가서 죽이고 그냥 이제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어버린 거죠.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대체 그녀가 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웨이몬드는 그녀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너가 미안해. 근데 웨이몬드는 에블린에게 당신이 그녀를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신이 이 이어폰을 사용해서 점프를 배워야 하고 당신이 그 조투부 바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여자를 막아서야 된다면서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에블린은 사실 그냥 빨래방 평범한 주인이었잖아요. 어디서 싸워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이 몸싸움이라는 것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 여자인데 너무나도 당황스럽죠. 이게 왔다 갔다 그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평행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쨌든 에블린이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멀티버스, 그냥 멀티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조사원처럼 생긴 여자가 청소 관리함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으로 에블린과 웨이워드가 있는 청소 관리함 문을 부시기 시작하는데요. 에블린이 딱 보니까 조사원처럼 생긴 여자였어요. 그러나 좀 특이했던 점은 여기 정중앙에 이마에 도너츠처럼 생긴 뭔가 검은색 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붙이고 있었는데요. 되게 기괴한 모습으로 근데 그 여자는 조사원은 아니에요. 그냥 조사원처럼 생긴 여자였는데 갑자기 에블린과 웨이먼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에블린과 웨이몬드는 막 도망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웨이몬드가 에블린에게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저런 사람들한테 쫓길 거다. 그러니까 빨리 저런 사람들한테 쫓겼을 때 죽지 않으려면은 점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근데 점프하는 방법은 뜬금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 커피를 머리에 싹 부어버려요. 되게 뜬금없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고 초록색 이어폰을 터치를 하면은 점프를 할 수 있다. 웨이몬드는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조사원처럼 생긴 괴물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해요. 진짜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근데 이 뜬금없는 행동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다른 평행세계에 있는 에블린을 만나서 그들의 능력을 인수받아서 너는 한층 더 강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에블린과 그 조사원 괴물과 몸싸움을 벌이는데요. 그 에블린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무릎을 꿇고 사랑한다고 해요, 조사원 괴물에게.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하듯 정신이 어디 다른 평행 세계로 이동을 해가지고 A라는 평행 세계에서 살고 있는 A 에블린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현 시점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에블린과는 완전 달랐어요. 본체는 지금 조사원한테 세금 신고 왜 이거 제대로 안 했냐고, 탈세한 거 아니냐고 조사받고 있어요. 얘가 지금 국세청 조사. 아, 그냥 그러니까 뭐 정신만 이동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신 이동. 정신 이동. 저는 CC입니다. 근데 영화가 좀 어렵죠. 이게 아무튼 이 세계가 정신 세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에블린의 세계가 실제이고, 에블린이 점프해가지고 진짜 점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A라는 다른 세계에 있는 에블린을 만나러 간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얘기를 좀 진행을 하자면은 우선 진행을 할게요. 진행을 좀 하자면은 이제 에블린이 A라는 세계로 이동을 합니다. 살짝 화난 게 아니에요. 절대 화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세계에 있는 에블린은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근데 그녀가 선택했던 결정들이 빨래방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에블린과 정반대되는 결정들을 했어요. A 세계에 살고 있는 에블린은 에드원드랑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 후 아버지의 말대로 착실하게 살다가 이 쿵푸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쿵푸에 관련된 그런 무술들을 익히게 되었고, 영화도 찍게 되었고, 그 영화를 본인이 직접 시상식에 가가지고 눈앞에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성공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박수 갈채도 받고,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에블린은 그녀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빨래방 주인이 아닌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A가 살고 있는 거예요. A 에블린. 그러면서 굉장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구나. 나도 그녀처럼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괜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저 무능력한 웨이먼드와 결혼을 해서 내가 지금 쎄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후회감도 많이 밀려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 에블린이 잘나가는 에블린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됐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재능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쿵푸 기술이었어요. 무술을 너무 잘하는 거. 그래서 막 칼이 막 이렇게 눈앞에서 오는데 이거를 살짝 그 소울게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패링을 해버려. 패링. 그러니까 노력도 없어. 그냥 점수 받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심지어
이 잘 나가는 A 에블린은요, 레드먼드랑 이렇게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이 웨이먼드가 에블린과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그 시상식 날에 에블린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웨이먼드 또한 이 A 세계에서 웨이먼드는 너무 잘난 거예요. 멋진 양복을 입었고 아주 빠른 뿔테 안경을 썼고 꽤 잘 나가고 돈도 꽤 잘 버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웨이먼드가 추후 이제 에블린이 너무 보고 싶어서 A 에블린을 찾아왔고 그녀를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에블린과 대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에블린과 웨이먼드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장 실패한 인생처럼 에블린은 느껴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결혼하지 않았으면 웨이먼드 또한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구나. 우리가 괜히 결혼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버리게 된 거죠. 물론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행복했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근데 에블린은 그 당시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저 여주인공의 삶을 내가 느껴보고 싶다. 저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내 삶 너무 비참해. 라고 막 느끼고 있었던 참이었기 때문에 이 현 시점 에블린이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어쨌든 이 청소 쿵푸를 배운 에블린은요, 아주 다행히 자신을 쫓아오는 괴물 조사원을 한 대 빵 하고 주먹을 날려가지고 한 대 먹여주고요. 그렇게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현 시점에 에블린은 지금 조사원한테 꾸중을 듣고 있잖아요. 당신 탈수한 거 아니야? 당신 지금 이 영수증 빨래방에서 노래방 왜 필요해? 당신 지금 이거 제대로 말 안 해? 이러고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 시점 에블린이 정신이 없는데 다행히 웨이먼드가 이날 쿠키를 가지고 왔어요. 이 되게 맛있는 집에서 구운 쿠키가 있었는데 이 쿠키를 집에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국세청 조사원에게 줍니다. 저기 조사원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고 저희가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이러면서 쿠키를 선물로 주는데 이 조사원이 쿠키를 먹고 조금 마음이 풀린 건지 아니면 웨이먼드의 이런 말들 덕분에 한층 누그러진 건지 오늘 저녁 6시까지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죠. 그렇게 조사원에게 꾸중을 듣고 있었던 에블린과 웨이먼드가 다시 집으로 가서 이 조사를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돌리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근데 에블린이 자신의 손에 들고 있었던 이 종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종이가 사실 에블린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뒷면만 봤거든요. 규칙적
규칙을 쓴 그 뒷면만 봤는데 앞면에 이번에 제대로 처음 보게 된 건데 그 앞면에는 이혼 서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이혼 서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옆에 있는 에리워드가 작성한 이혼 서류였죠. 웨이몬드는 에블린과 이혼을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에블린은 몰랐지만 웨이몬드가 이 이혼 서류를 챙기게 되었고 알파 웨이몬드가 그것도 모르고 그 서류에다가 규칙을 적어서 건네주었고 에블린이 그날 그제서야 내 남편 웨이몬드가 본인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웨이몬드는 에블린과 이혼을 생각했던 게 진짜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을 했던 건 아니고 사실 웨이몬드는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에블린이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을 주지 않았고 너무나도 그 자신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결국 에블린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눈앞에 조사원이 잠깐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 에블린은 본인은 알파 에이몬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눈앞에 있는 그냥 평범한 조사원이 괴물 조사원으로 보여서 본인도 모르게 그만 주먹을 빵 하고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폭행을 해버린 거죠. 결국 에블린은 이제 자기가 주먹을 폭행을 해버렸으니까 그 순간 이제 그 경비원들이 오게 되고요. 경비원들이 오니까 이제 그 국세청 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말로 설명하기 진짜 어렵다. 아무튼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때 웨이몬드가 다시 눈빛이 바뀌어요. 알파 웨이몬드가 된 건데요. 근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게 저작권 때문에 안 돼. 무당무진이 어서오세요. 포샵 작업을 어떻게 아무튼 간에 그 무당무진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그 알파 웨이본드가 웨이본드의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알파 웨이몬드는 경비원들을 하나 둘씩 때려눕히기 시작합니다. 알파 웨이몬드는 에블린에게 지금 무서운 조사원, 그러니까 조두부 바퀴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냈다면서 이제 진짜 당신이 목숨이 위험하다며 빨리 점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에블린은 점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이제 에블린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웨이본드가 그 조사원에게 한 대 맞고 나가 떨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막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괴물 조사원을 맞닥뜨리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쿵푸를 써가지고 어쨌든 점프를 제대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프하는 방법도 배우면서 이렇게 평행 세계를 오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에블린은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이제 점프하는 방법을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부두 파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조부두 파키는 좀 딸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딸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딸이 그냥 딸이에요. 딸. 그래서 처음에 에블린이 아니 내 딸이 왜 저기 있지? 딸 이름을 부르는데 이 조투부 다키가 완전 정신이 딸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 에블린은 경비원한테 붙잡혀가지고 깜빵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평행 세계의 딸인 거죠. 맞아. 그 조부두 파키가 이제 에블린을 보고서 당신이구나. 내가 당신을 찾아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블린이 조부두 파키를 아는 채 해오니까 조부두 파키는 자신의 그 능력들을 눈앞에서 보여주는데요. 경비원들을 한 손으로 제압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비원들을 총 같은 거를 쏴 죽이기도 하는데 이게 평범한 총은 아니고요. 그냥 뇌가 터질 때 풍선 마냥 팡 터지는 터지기도 해요. 근데 A세계에선 결혼을 안 했죠. 이게 또 다른 세계의 조부두 파키예요. 그 알파 세계의 조부두 파키. 레미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때 알파 세계의 아버지도 있었는데요. 이 알파 세계의 아버지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에블린을 구하러 옵니다. 비강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다 섞여 있어요. 다. 한편 그 알파 세계 알파 세계의 조부두 파키 그냥 줄여서 조부라고 할게요. 알파 세계의 조부는요. 지금 에블린을 죽이는 것보다 눈에 성가신 사람 있잖아요. 알파 웨이먼드를 찾아가지고 알파 웨이먼드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현 시점에 웨이먼드는 어차피 죽여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알파 웨이먼드가 그 본래 위험을 이렇게 좀 공격을 하던 상대였기 때문에 알파 웨이먼드 남편 에블린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웨이먼드가 있는 장소를 이제 평행 세계에서 찾아내는데 웨이먼드는 어떤 사막 같은 데에서 근데 그때 아빠는 아니죠. 왜냐면은 그 알파 세계에선 웨이먼드와 조부가 그 부자지간이 아니었으니까. 그것도 또 다른 작은 평행 세계인 거죠. 그냥 평행 세계. 그래서 진짜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빌런 조부가 이제 웨이먼드를 찾아내요. 웨이먼드는 한 사막 같은 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에블린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에블린 옆에 있는 그 평범한 웨이먼드에게 접속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게 먹통이어가지고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오라베기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빌런 조브가 그 알파 웨이먼드를 찾아냈고 그 자동차를 박살내버리고 웨이먼드 역시 결국 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웨이먼드가 평범한 웨이먼드에게 접속을 했을 때 눈앞에 에블린이 보였는데 결국 알파 웨이먼드는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제 평행세계가 계속 이어지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계속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에블린이 처음에는 조부를 피해가지고 내가 평행세계에 점프를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그런 손기술 같은 걸 익혀서 그녀를 무찌르기 위해서 평행세계를 하기 시작해요. 점프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평행세계에 있는 뭐 요리를 하는 그 에블린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세계에 있는 그 약간 성공한 에블린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세계에 그 알바를 하고 있는 에블린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에블린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독특했던 건 손가락이 소시지로 이루어진 평행세계를 살고 있는 에블린을 만나기도 해요. 그 에블린은 심지어 조사관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평행세계에서는 조사관과 에블린이 같이 사는 동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행세계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손가락이 소세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이 손가락을 가진 우리처럼 평범한 손바닥을 가진 그 우리 조상님과 그리고 소세지 손바닥을 가진 그 한 인류가 싸우게 되는데 소세지 손바닥을 가진 인류가 손가락을 가진 인류를 결국 이기게 되고 그 후 소세지를 손바닥을 가진 인류들이 그 후생을 계속해서 나아가지고 결국 그 세계관에선 모두가 소세지 손바닥을 갖게 되었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배고플 때 먹는 건 아니고 약간 잘라 먹는 장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이 원해서 잘라먹은 건 아니지만 싸우다가 잘리고 그리고 잘리니까 마요네즈 같은 머스 이게 2023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잘하지 않지 않을까요? 한편 이제 조보드 파키는요 알파 웨이먼드도 죽였잖아요. 다시 에블린에게 그 저작권 경고가 와가지고 스크립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차소하면 파산할 것 같은데 아무튼 조보드 파키는 에블린에게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고 당신은 나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면서 손바닥을 맞대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갑자기 에블린에게 새로운 걸 보여주는데 그 눈앞엔 도너츠가 있었어요. 주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동그란 도너츠. 이거는
빌런 조부가 만든 거였는데요. 알파 조부가 이제 그 도너츠 위에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정말 몸 조리 잘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세요. 그러자 세상을 다 빨아들이고 파괴하는 도너츠가 나오게 된 건데요. 그 도너츠 안에서는 정말 그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도너츠를 이제 주부는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공격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걸 공유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블린은 그 말에 좀 설득이 돼요. 아,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 이거는 책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영화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에블린이 이 조부에 대해서 처음에는 빌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딸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에블린이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겪으면서 다양한 본인들의 평행세계 에블린을 겪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배운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남편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남편이 되게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에블린이. 근데 이 평행 세계들을 다 겪고 보니까 남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에블린은 눈앞에 있는 웨리몬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어디서 느끼게 되냐면은요. 에블린이 그날 그러니까 진짜 제일 원초적인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했던 빨래방 주인 에블린 웨이먼드가 이제 빨래방에서 같이 그 세탁소에서 파티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조사원이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웨이먼드가 조사원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를 할 때 에블린은 속으로 내 남편이 이제 또 모든 것을 망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웨이먼드의 말이 조사원에게 잘 전달이 돼서 웨이 조사원이 시간을 좀 더 줄 테니 다시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에블린이 내가 해내지 못한 걸 남편이 해내네? 라고 느끼게 되고 알고 보니 남편의 그런 다정한 말들과 진실된 따뜻함이 조사원에게 잘 전달이 됐었던 거고 조사원 역시 좀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에블린이 남편이 했던 그 다정한 모먼트를 가지고 조사원에게 다가가니까 조사원이 에블린에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이걸 경험했던 에블린이 조부트 바퀴랑 싸우고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공격을 막 했었는데 싸우고 피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을 막 겪다가 이번에 남편의 다정함을 배웠으니까 에블린이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신을 공격하러 온 다른 인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는 한 남자가 에블린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에게는 아내가 평소에 썼었던 향수를 뿌려준다든지 외로운 남녀는 둘이 짝이 되라고 붙여준다든지 그리고 원래 요리사였다가 이제 좀 이것도 좀
멀티버스니까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반려쥐를 키우고 있었던, 그리고 반려쥐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었던 그 요리사가 있었는데, 그때 에블린 때문에 둘이 생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서, 라타뚜이. 맞아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서 다시 둘이 만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실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을 최대한 치유해주려고 노력합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팠던 사람은 본인이 이제 쿵푸를 배웠으니까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탁탁탁탁 뼈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좀 더 환해져요. 밝아져요. 따뜻해지고. 남편이 평소에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에블린은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한편 상처받았던 조부는요, 다시 도너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도너츠 안에서는 돌멩이가 되기도 해요. 둘이 진짜 유명한 돌멩이인데 이거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스스톤이 아니고 이거 아시죠? 이 돌멩이 혹시 오다가다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이 돌멩이 둘이 약간 낭떠러지처럼 생긴 이 돌멩이 뭔가 본 적 있지 않아요? 요 돌멩이? 절 닮았다고요? 이 돌멩이로 이제 빌런 조부하고 에블린이 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돌멩이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이때 에블린하고 조부도 파키하고 대화를 또 하기도 합니다. 저는 21호인가? 쓰고 있습니다. 조부도 파키는 여기는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평화롭게 먼 산만 봐도 된다. 우리는 그냥 돌멩이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블랙홀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블랙홀이란 건 도너츠예요. 근데 이렇게 조부를 두면 안 되잖아요. 에블린은 이제 다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정한 돌멩이가 되었어요. 그녀는 내 딸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남보듯이 외면할 수 있겠어요? 돌멩이가 된 에블린은 계속해서 그 조부에게 다정한 이야기들을 꺼내게 됩니다. 근데 조부가 그 순간을 못 참아요. 결국 조부는 에라 모르겠다. 당신과 있으니까 내가 너무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네. 나는 떨어질 거야 하고서 낭떠러지로 돌멩이가 또르르 하고서 떨어지는데, 잠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에블린 돌멩이도 같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둘은 그렇게 계속 편의세계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돼요. 영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
조부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기 블랙홀 세계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에블린이 가지 못하게끔 꽉 잡아요. 그리고 그 에블린을 남편이 잡고 그 남편을 자기 친아빠가 잡고 이렇게 계속 왜 라디오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떠나려는 그 친구를 잡게 됩니다. 조부를. 그러니까 이제 조부가 더 이상 떠날 수 없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색하지만 조부는 결국 에블린 손에 이끌려서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조부 몸에는 그러니까 조이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다 정신만 옮겨졌지 사실은 현 시점에 있었던 일들이었던 거고 그 정신이 어떻게 오고 가는 거냐면은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다른 평행 세계에 살고 있는 예를 들면은 그 정신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멀티버스 마냥. 그래서 그 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평범한 조이. 그건 아니야. 감옥에 끌려간 거 그거 한참 지났어요. 아, 이거 근데 진짜 어렵다. 아무튼간 이 영화가 근데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는 너무 어려운 걸 가지고 오진 말아야겠다. 아무튼 간에, 네, 나시 입었습니다. 아무튼, 에블린은 조이한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어색하지만 손을 내밀고 너가 너무 소중하고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다고 해도 어디에서 무엇이 될 수 있다고 해도 난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이제 조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서로 그 화해를 하고 포옹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지요.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셨어요? 아, 그쵸. 좋아요. 아, 걔 진짜 어렵죠? 아, 이게 진짜 어렵다. 특히나 이런 영화는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저번 주에 또 이터널 션샤인이야. 조부. 딸내미. 왼쪽에 있어요. 머리 네이크로버. 이터널 션샤인은 좀 말로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영화는 너무 어렵다. 트레일러.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가 너무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려고 해서 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자면은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자기 삶에 쾌감을 느꼈던 에블린이 에블린이 이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빌런 조부와 그리고 자기를 구하려고 하는 알파 남편을 만나면서 평행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에블린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엿보게 되고 그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조부랑 싸우는데 알고 보니 조부랑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고 자기 옆에 보니까 남편이 사람들한 설득할 때 진심으로 호소를 하며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정함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남편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웠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구나 깨닫게 되고 본인 역시 이제 다정하게 그 조부 빌런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니까 조부가 결국 에블린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다시 조이로 돌아와서 조이가 이제 엄마가 조금은 약간 자기를 이해해 주려고 한다, 노력하려고 한다. 나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색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끝나는 영화입니다. 도시달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정신이 터졌다는 그게 그 친구가 정신이 터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상처가 그냥 많은 친구였어요. 너무 이게 실험을 많이 당하고 그 뇌 한계치까지 그 몰아지니까 이 친구가 이제 좀 뭐랄까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그 실험용 쥐 있잖아요. 그 실험용 쥐를 실험을 막 이상한 약도 먹이고 주사도 맞게 하고 이러면은 실험용 쥐가 당연히 그 자기한테 주사도 맞고 막 이상한 약도 먹인 박사들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박사가 무방비 상태에 있고 본인에게 힘이 있으면은 그 박사를 콱 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게 할 거 아니에요. 트로타 북격기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도시달리님도 왕나니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쥐는 그런 거 몰라. 그런가? 모르겠다. 근데 본인을 아프게 한 사람 모르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조부도 그냥 상처가 많았었던 거지. 알파 에블린이 자꾸 본인을 못살게 굴었으니까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에블린을 실험용 자기를 괴롭혔던 박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였던 거죠. 그리고 한번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자기도 모르게 폭주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조부도 좀 상처가 많은 인물이어서 사실은 자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누가 나에게 좀 공감을 좀 해줘. 나 이렇게 아픈데 나도 날 좀 이해해줘. 나 위로해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도너츠를 만든 걸 수도 있고 뭐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고 하는 그 도너츠를 만들어서 그냥 모든 걸 끝내고 싶어서 근데 에블린이 평행 세계를 열어 오고 가면서 이제 조부 역시 이해하게 된 거죠. 내 아이 3, 조부 3. 아이 너무 근데 이제 혹시 이해 가시나요? 무리다 무리데스. 그냥 예고편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예고편을 보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아실 거예요. 예고편은 제가 틀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고편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지? 헉! 웹캠이지. Mrs. Wang, are you with us? I am paying attention. Now you may only see a pile of receipts, but I see a 이 story. 사람이 조사원. 다시 보여드릴게요. Mrs. Wang. Mrs. Wang. Mrs. Wang, are you with us? I am paying attention. Now you may only see a pile of receipts. 영수증 막 이러고 있죠. I can 이분이 see where this 아버지. story is going. 이분이 조이. It does not look good. 이때 이제 이게 점프. What's happening? I'm not your husband. I'm another version of him from another universe. I'm here because we 이제 이게 need your 창고. help. Very busy today. No time to help you. Across the multiverse, I've seen thousands of Evelyns. You can access all of the memories, their emotions, even the skills. There's a great evil spreading throughout the many verses. And you may be your only 저렇게 chance 터져. of stopping it. Don't make me fight you. I am really good. I don't believe you. 무드 바꿀 때 진짜 멋있고 영화 진짜 재밌어요. 풍선 터지죠. Wow, that was really good. 이때 이제 처음으로 세상을 봤어. 그 조부의 세상. The 그런 universe 느낌이죠. is so much bigger than you realize. Of all the places I could be, 이게 소세지 손. I just want you to share with me. 조부도. Remember our mission concerning the fate of every single world of our infinite multiverse. There is no way I am the Evelyn you are looking 기계 for. 타려 따뜻한 영화. Every rejection, every disappointment 성공한 has led you 남편. to this moment. 진짜 수많은 평행 세계가 Anything 만나는. distract you from it. 이런 영화입니다. 이제 조금 알겠죠? 예고편 보니까. 자, 아무튼 감독이 동양인이야? 감독님이 동양인이신 것 같던데. 캡처본은 좀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뭐 좋습니다, 여러분.